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꼬시고 싶은 여자를 손쉽게 모텔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방법만 제대로 숙지하셔서 따라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녀를 쉽게 흥분시켜서 모텔로 데리고 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 성욕이 좀 많은 오라버니들은 굉장히 유용한 내용일 텐데요. 특히 여자를 만나기는 만나지만 잠자리까지는 쉽게 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여자를 잘 만나고 잘 꼬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을 통해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대 여성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첫 만남이라서 좋아한다는 말이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어색하다면 큰 호감이 있다라는 마음이라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뜬금없이 고백 공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본심을 숨기고 밀당을 하거나 기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 여성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여자들이 잘해주는 남자,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에게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게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상대 여자가 이 남자 나한테 큰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담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가 너무 좋아 죽겠다. 너한테 올인하겠다. 너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최근에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쁜 애. 너 정도로 이쁜 여자면 내가 충분히 노력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어야 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시를 들기 위해서 느낌을 예로 든 것이지 절대 말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 여자에게 담백하게 호감 표시와 진정성 어필을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상대를 꼬시기 위한 4단계 방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로운 바이브를 풍긴다. 상대 여성에게 큰 호감 표시와 진정성 어필을 해놓고 말과는 다르게 상당히 차분하고 여유로운 행동을 보이면 상대 여자는 이러한 남성의 여유로움에 더욱 높은 가치를 느끼고 더욱 안달나게 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맞춰주고 알랑방귀 뀌면서 애쓰는데 그렇지 않은 남자만 보아도 큰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이 남자는 여자를 많이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상대 남자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여유로운 남자와 있으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차분한 말투와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로 상대를 칭찬하는 달콤한 말을 한다면 여자는 조금씩 감성이 젖어들어서 성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칭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내면과 외면을 같이 칭찬하다가 점진적으로 수위가 높은 신체적 특징을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조금씩 수위를 높이면서 칭찬을 해준다면 여자는 점점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스킨십. 본격적으로 상대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손이나 어깨 같은 수위가 낮은 것부터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금을 봐준다는 핑계로 손을 만지다가 그런데 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네요. 좀 더 잡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고 있다가 근데 어깨 라인이 굉장히 이쁘시네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보세요. 분위기를 잘 이어왔다면 큰 거부감은 없을 것입니다. 어깨 감싸기까지 완료했다면 대화를 좀 더 나누다가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키스를 하면 되는데요. 키스까지 잘 진행이 되었다면 가슴이나 허벅지, 엉덩이 등 더욱 수위를 높여서 스킨십을 진행하면 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스킨십을 할 때에도 절대적으로 여유로운 바이브를 지속적으로 풍겨야 합니다. 절대 발정난 사람처럼 안달난 듯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킨십에 안달나 있다는 모습을 들키는 순간 여성에게 오라버니들의 남성으로서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며 꼭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여자가 스킨십을 무기 삼아서 오라버니들을 밀당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은 좋아서 하는 건 맞는데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마인드로 여유로운 바이브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둘만의 장소로 이동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본격적으로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적인 텐션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른 타이밍에 장소를 이동하려고 하면 아직 여자 쪽에서 제대로 달궈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텔 같은 곳으로 데려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너무 질질 끌게 되면 텐션이 다 죽어버려서 상대의 여자는 실망하고 기대감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서 모텔로 데려가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적 텐션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좋은 타이밍에 장소를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그냥 같이 있자, 따라와 라고 말하고 모텔이나 집으로 데려가면 됩니다. 어차피 여자와 섹스를 하자고 언어적인 합의를 보는 것도 어려우며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는 마법 같은 거창한 멘트 따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나와 상대 여자 사이에 얼마나 유의미한 성적 긴장감을 형성했는가이지, 어떻게 여자와 섹스를 할지 설득하거나 어떤 멘트를 쳐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성적 긴장감이 형성이 되었다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대 여자는 순순히 오라버니의 리드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담백하게 따라와, 안에 들어가서 맥주 한 캔만 더 하자 정도의 말만 하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분위기를 다시 형성한다. 모텔이나 집으로 장소를 이동했다면 사실상 이동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성적 텐션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했다고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씻고 오라느니 침대에 누우라느니 바로 섹스를 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자에게 섹스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입니다. 남성분들은 모텔에 왔으니 당연히 섹스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모텔에 같이 들어가더라도 그럴 가능성만 열어두는 것이지 절대 100% 섹스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한 캔 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잡거나 꼭 다시 술을 먹는 건 아니어도 침대에 편하게 기대거나 누워서 다시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성적인 무드로 잡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조명이 이뻐서 그런가? 아까보다 더 이뻐 보이네라고 말하면서 상대 눈을 지그시 응시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다시 키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키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사를 치르시면 되겠지요. 지금까지 내가 꼬시고 싶은 여자를 모텔로 손쉽게 데려가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여유로운 바이브를 풍긴다. 두 번째, 스킨십을 시도한다. 세 번째, 장소를 이동한다. 네 번째, 분위기를 다시 형성하고 거사를 치른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꼬시고 싶은 여성과 이 4단계를 잘 밟아가신다면 분명히 원하시는 결과를 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 오라버니들의 멋진 연애를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오늘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몽둥이의 크기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헬스장이나 목욕탕, 그리고 군대와 같이 여러 명이 씻는 곳에 간다면 크기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서열이 정해지기도 하죠. 오늘은 남자의 몽둥이를 작게 만들고 정력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성생활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체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도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자신감도 생기게 해줍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성기능과 성기능 유지는 노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의 정력은 가정의 평화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죠. 남성이 자극을 받거나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몽둥이에 혈액이 흘러들어가 팽창하면서 정맥이 압력을 받아 굵어지고 길어지면서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런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개 숙인 남자 발기부전이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남성으로서의 생활이 끝났다는 커다란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15%가 발기부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40세 이후에는 40%, 70세 이후에는 70%로
10년마다 10%씩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는 15%인 이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2015년도에는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생명을 끝장내는 발기부전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되기도 하고 혈관 문제와 비만, 고혈압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흡연 등 신체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남자의 크기나 정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몽둥이 작아지게 만들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몽둥이를 작아지게 만드는 흡연. 흡연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안 좋다는 걸 알아도 중독성 때문에 담배들 끊기란 힘듭니다. 하지만 담배는 남자의 몽둥이를 작아지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성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흡연은 몽둥이를 작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남성의학 클리닉 박성광 교수와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의 의사들이 2년 동안 함께 242명의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하루에 한 갑 이상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몽둥이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2.5mm씩 짧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배가 신축성을 담당하는 해면체 평활근을 섬유화시켜 신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흡연뿐 아니라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당뇨병 등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도 몽둥이의 길이를 짧아지게 만들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손가락이 길고 발이 크며 키가 크면 몽둥이가 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흡연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몽둥이의 크기도 작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정액의 양을 감소시키고 정자의 밀도와 운동성까지 감소시킵니다. 제1병원 서주태 교수는 1년간 비뇨기 학과를 방문한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정액 검사를 한 결과 정액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80%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재영 비뇨기과 원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발기부전은 약이나 간단한 치료로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 모형 삽입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작아지거나 힘이 없어진 몽둥이를 되살리는 것은 수술 없이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꼭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나친 음주는 발기부전을 일으킵니다. 회식이나 동창회 그리고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술이죠. 약간의 알코올은 불안감을 없애고 몽둥이의 감각과 흥분이 둔화되어 오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과음을 할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몽둥이에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큰 핏줄로 피가 와서 미세한 모세혈관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가는데 술을 마시면 모세혈관들이 팽창하지 않고 흐물흐물해집니다. 한국성건강센터 홍성무 교수는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감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발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관계를 가졌을 때 발기가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 후에는 잠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남자들은 음주 후에도 관계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주 후에 발기와 사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덧붙였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마시지 않고 적당히 마시는 소량의 음주는 오히려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홍성묵 교수는 잠자리 전 분위기를 위해서 소량의 와인, 소주, 맥주는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특히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라면 용기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소주 한 잔, 와인 한 글라스, 맥주 한 컵은 심리적 억제 요인을 제거하고 잠자리 시간까지 연장해 잠자리 실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으로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져
남성 호르몬 작용을 상쇄시키고 발기를 방해하는 알코올성 신경염을 일으킵니다. 분위기를 잡을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지나친 과음은 금물입니다. 내 몽둥이가 고개 숙이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탄산 음료와 발기부전. 정력을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먹고 운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좋은 것들을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행동과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에 해롭다는 탄산음료 정력에도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매일 콜라를 마시는 남성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0% 적은 정자수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자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죠. 탄산음료 자체보다는 그 안에 함유된 다량의 설탕 탓에 발기부전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혈액의 당 수치가 급증할 경우 남성 호르몬이 25%까지 줄어들기 때문이죠. 요즘엔 제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먹어야겠다면 제로 제품들로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복부 비만과 발기부전.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고 복부 비만에 걸리기 쉽습니다. 복부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발기부전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잠자리에 필요한 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증상을 말하며 발기가 안 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발기부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특히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겹살 같은 육류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기름은 비만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나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에는 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온에서 굳는 포화지방산은 비만 그리고 동맥경화 이상 지지혈증을 유발하고 내장 지방에 의해 복부 비만이 심해질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기부전에 영향을 줍니다.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를 자제하고 살코기 위주로 먹되 기름기는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영양저널의 연구에 의하면 햄버거를 자주 먹으면 성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햄버거 같은 고지방 식품은 몸속 혈관을 막아 혈액 순환을 방해하면서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남성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남성에 비해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건강한 정자들 유지하고 발기부전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끊기란 어려우니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잠을 잘 못 잘 경우 발기가 잘 안 된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잠이 일주일만 부족해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뚜렷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을 모아 일주일 동안 5시간씩만 재운 뒤 피를 뽑아서 호르몬 상태를 검사해본 결과죠.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경우 나이들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먹은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욕을 높이고 에너지를 주며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발기의 퀄리티가 떨어지며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서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몽둥이를 작아지게 만들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몸에 해로운 것들이 몽둥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레터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간식 선택도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야식의 경우 혈당이 걱정돼 드시지 않거나 배가 고파도 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배고픔을 참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배고픔이 증가하면 체내 혈당의 양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이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인슐린과는 반대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고픔을 참는 것은 당뇨인에게 당장은 혈당을 내릴 수는 있으나 배고픔이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당뇨인들의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인 소모기효과와 같은 작용인데요. 운동을 심하게 하는 등의 원인으로 새벽에 저혈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신체는 위험한 저혈당을 막기 위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뇨인들에게는 필요량보다 더 많은 양이 방출돼 아침에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의 약 80%에서 경험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저녁 시간에 배고픔을 느낄 때 적절한 간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분들이 생각하는 맛있는 간식과는 다른 목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요. 당뇨인들의 간식은 맛이 있든 없든 혈당을 덜 올리면서 당뇨 관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야식을 대체해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당뇨병 간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식품들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종류와 섭취량은 자신에게 맞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는 간식이기 때문에 섭취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열매 및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당뇨인들의 취침 전 간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 섭취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저녁 간식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저녁 간식으로 드실 때는 밥 숟가락으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올리브 열매 제품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제품 라벨지를 확인해서 나트륨이 적게 포함된 것을 고르고 취침 간식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햄프시드입니다. 이 씨앗은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과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당뇨인들의 저녁 간식으로 좋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 증상이 있어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데요. 위산 역류 증상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햄프시드를 밥 숟가락으로 1스푼 먹으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증상과 상관없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추천되는 간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당뇨병 간식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식품인데요.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호두와 같은 견과류가 저녁 간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당뇨인에게 좋은 영양소인 단백질과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당뇨 합병증에도 좋은데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줘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견과류는 하루 섭취량으로 28기 적당한데요. 저녁 간식으로 드실 경우 이 양의 4분의 1에서 12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일부 과일입니다. 키위, 사과, 딸기 등과 같은 과일인데요. 과일은 취침 전 간식으로 단독 섭취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식품들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견과류에는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같이 먹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딸기는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중에서도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섬유질이 풍부한 딸기와 같이 먹으면 맛 좋은 취침 전 간식이 됩니다. 과일, 요거트, 견과류를 조합해 드실 때는 평상시 먹는 양보다 더 적게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선한 일부 채소입니다. 탄수화물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가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리, 당근, 오이 등의 채소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살짝 익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야채만 섭취하기 힘들다면 올리브 오일과 토핑 정도 양의 과일과 같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당뇨인들의 취침 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과 섬유질이 포도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저녁 간식으로 드실 때는 아보카도 4분의 1개가 적당합니다. 아보카도를 섭취할 때 통곡물 식빵과 먹어도 좋은데요. 단, 통곡물 식빵은 섬유질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 곡물빵과 아보카도를 같이 드실 때는 건강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 드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저녁 간식으로 올리브 오일, 햄프시드, 견과류, 일부 과일과 채소,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단백질, 섬유질,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의 배고픔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학적 상황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의 양과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저녁 간식으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